한밤중이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서기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가 자리에 없었거든요. 여보?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흑발, 달빛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아름다운 얼굴. 서기는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내 아내는 어디 갔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지요. 저예요. 당신의 아내. 그럴 리가. 내 아내는. 서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얼굴 가득한 검은 점, 구부정한 등 절뚝이는 걸음걸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서기의 아내일까요? 왜 낮과 밤의 모습이 이토록 다른 걸까요? 그리고 이 비밀이 서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달야담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곳에 행운이 깃든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때는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석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지요. 25살 혼기가 한참 지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석이는 장가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갈 수가 없었지요. 석이는 10살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습니다. 홍역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그의 겨울이었어요. 그 뒤로 석이는 혼자 남은 초가집에서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작은 논밭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석이야, 이제 장가를 가야지. 나이가 어느샌데. 마을 어르신들이 걱정스레 말씀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가난뱅이한테 시집올 처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석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은 낡아서 비가 오면 여기저기 물이 샜고 논밭은 작아서 근근히 먹고 살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중매쟁이로 소문난 김할멈이 석이를 찾아왔어요. 석이야, 내 말 좀 들어보거라. 김할멈은 석이를 구석으로 데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옆 마을에 혼처를 못 구한 처녀가 하나 있단다. 그게 무슨? 그 처녀 말이지. 얼굴이 좀. 아니, 많이 못생겼어. 하지만 김할멈이 손가락을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씨는 천하일품이야. 부지런하고 효심도 깊고 음식 솜씨도 좋다고 하더구나. 게다가 지참금도 조금 있어. 석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석이도 예쁜 처녀를 만나고 싶었어요. 어느 총각이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멈,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은 마음씨가 중요한 법이지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할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역시 석이는 마음씨가 곱단 말이야. 다음 날 석이는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처녀의 집은 석이네보다도 더 가난해 보였어요. 담장은 무너지고 지붕엔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지요. 어서 오시게. 처녀의 아버지가 나와 반겼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게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딸 월선이를 불러오마. 잠시 후 처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석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김할멈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처녀의 얼굴에는 크고 작은 검은 점이 가득했습니다. 등은 구부정했고 한쪽 다리를 절뚝였지요. 참, 어렵구나. 석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고개를 들어 석이를 바라보는 순간 석이는 조금 놀랐어요. 처녀의 눈빛이 맑았거든요. 슬프고 외롭지만 동시에 순수하고 착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월선이라고 합니다. 처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만큼은 참 곱고 고왔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석이입니다. 석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월선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면 다들 피해갔어요.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 밖에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월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다른 처녀들처럼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서기는 월선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외롭다는 게 어떤 건지 압니다.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은 마음씨가 제일 중요한 법이지요. 서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월선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저런 추녀와 결혼을 해? 서기가 미쳤나? 얼마나 가난하면 저런 선택을. 나 같으면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겠어.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서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없었어요. 그럴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서긴의 초가집 마당에 간단한 혼례상만 차려졌습니다. 하객도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수군거리며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절하세요. 주례를 보던 마을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서기와 월선은 마주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아직 몰랐지요. 이 혼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해가 저물고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방 안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월선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월선. 서기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난 당신을 억지로 맞이한 게 아니오. 진심으로 함께 살고 싶어서 맞이했소. 월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그런 말 마시오. 우리 이제 부부 아니오? 서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선도 작게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월선은 음식 솜씨가 좋다는 이야기, 바느질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서기는 논밭일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줬지요. 이제 주무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시지요. 두 사람은 각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서기는 낮 동안 일을 많이 해서 피곤했어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서기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방 안이 환했거든요. 촛불이 꺼지지 않았나? 서기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은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달빛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서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거든요. 길게 늘어진 흑발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머리카락은 마치 검은 비단 같았어요. 하얀 피부는 달빛보다도 더 환했고 가늘고 우아한 목선, 그리고 서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얼굴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달나라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서기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꿈인가? 이게 꿈인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서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저예요. 뭐라고요? 저예요. 당신의 아내. 월선.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아내는. 서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월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얼굴 가득한 검은 점들, 구부정한 등 절뚝이는 걸음걸이. 이럴 수가. 도대체 무슨 일이요? 서기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잠깐. 월선이 손을 들어 서기를 제지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월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저주를 받은 몸입니다. 저주? 낮에는 추한 모습으로, 밤에는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월선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월선. 서기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꽃기호.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안 돼. 월선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월선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퍼져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서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빛이 사라지자 그곳에는 다시 낮의 월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 가득한 검은 점, 구부정한 등. 월선, 괜찮소? 서기가 달려가 월선을 부축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슬픔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아니요, 아니요. 서기는 월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소? 아무 잘못도 없소. 하지만 괜찮소.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소. 월선은 서기의 따뜻한 손길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내 아내는 낮과 밤이 다른 사람인가? 저주라니. 대체 무슨 저주란 말인가?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서기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다시 그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였지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밤중 달빛이 쏟아지자 월선은 다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서기가 먼저 물었어요. 월선, 제발 말해주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요? 월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약속?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월선이 서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그렇게 월선은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월선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어머니는 선녀였습니다. 선녀라고요? 서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셨지요. 서로 사랑에 빠졌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께서 이를 알게 되셨어요. 하늘의 법도를 어긴 것이라며 크게 노하셨지요. 어머니는 다시 하늘로 끌려가셨고 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월선이 자신의 얼굴을 만졌어요.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밤에는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저주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소. 서기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월선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주를 푸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무엇이요? 100일 동안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낮의 추한 모습도 밤의 아름다운 모습도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 100일을 함께 지내면 저주가 풀린다고 했어요. 서기는 월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되겠소. 하지만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기가 있어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금기? 월선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100일 동안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둘째, 월선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낮에 제 모습을 싫어하거나 밤에 제 모습을 남에게 자랑하면
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니? 연기처럼 사라져서 다시는 인간 세상에 올 수 없게 돼요. 영원히. 서기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무서운.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예요.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저는 하늘과 땅 사이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영원히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월선. 그래서 부탁드려요. 월선이 서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낮에 아무리 추해 보여도 밤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어떤 모습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걱정 마시오. 서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겠소. 그리고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소. 월선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다시 낮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서기는 그런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서기와 월선의 특별한 백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함께 밭일을 했어요. 월선은 한쪽 다리를 절뚝였지만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월선 힘들면 쉬시오. 괜찮아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서기는 아내의 그런 모습이 기특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요. 저 추녀를 보게. 밭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기 참 불쌍하네. 왜 하필 저런 여자를. 하지만 서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선을 더욱 다정하게 대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오. 혼자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못했을 거요. 월선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월선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고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기 씨, 오늘 밭에서 무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요. 올해는 농사가 잘 될 것 같소. 내년에는 배추도 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요. 두 사람은 미래를 함께 꿈꾸었습니다. 월선은 서기에게 하늘나라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하늘나라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별들이 정원처럼 펼쳐져 있어요. 직접 본 거요? 아니요, 어머니께 들었어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서기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저주가 풀리면 우리 함께 살아요. 여기 이 마을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100일만 잘 지내면 되지 않소? 월선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날. 서기는 매일매일 월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낮의 모습도 밤의 모습도 이제는 모두 소중했습니다. 외모가 무슨 상관이람.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서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월선도 점점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서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나도요, 월선. 100일 중 5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이 넘었지요. 서기와 월선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회갑잔치였어요. 서기야, 너도 와야지. 아내분도 모시고 오게. 서기는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월선을 어떻게 볼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장님의 잔치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월선, 우리 잠깐 다녀올까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괜찮소. 내가 옆에 있을 테니. 월선은 용기를 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잔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기의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장님의 회갑잔치라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음식 냄새가 사방에 퍼졌지요. 서기와 월선이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서기 아닌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추녀인가 보네. 어머, 정말. 소문보다 더하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월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몸이 움츠러들었지요. 서기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소. 신경 쓰지 마시오.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사나. 석이 참 불쌍하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내 아들이었으면 차라리 굶어 죽으라고 했을 거야. 석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월서는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인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오호, 석이가 왔구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배가 불룩 나온 40대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늘 교활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이장님 잔치에 왔네. 아, 이쪽이 자네 아내인가? 김진사가 월선을 훑어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기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하, 소문은 들었지만. 참. 김진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자네도 참 대단하네. 저런 여자를. 김진사 어른, 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서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껄껄 웃었어요. 허허, 기분 나빴나? 미안하네. 하지만 사실이 아닌가? 월서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기는 아내를 데리고 자리를 옮기려 했어요. 잠깐. 김진사가 서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하고 할 이야기가 있네.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여기선 곤란하고. 저쪽으로 가세. 김진사는 서기를 마당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월서는 혼자 남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월서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김진사는 서기를 담장 뒤로 데려갔어요. 서기, 나 솔직히 자네가 궁금하네. 무엇이 말입니까? 어떻게 저런 여자랑 사나? 밤에. 참 힘들지 않나? 김진사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서기는 화가 치밀었어요. 김진사 어른, 실례가 됩니다. 아이고, 화내지 말게.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도와준다니요? 김진사는 주머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자네 가난하지? 논밭도 작고 집도 낡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걸 주지. 은자 50냥이네. 서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냥이면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집도 고칠 수 있고 논도 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왜 이런 돈을 주시는 겁니까? 김진사가 서기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이상한 소문을 들었네. 소문? 자네 아내가 밤만 되면 미녀로 변한다고. 서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본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서기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그래. 하지만 내 귀에는 분명히 들렸는데. 김진사는 서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을 할멈 하나가 우연히 자네 집 앞을 지나다가 봤다더군.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자를. 그건. 이것 봐, 내가 뭐라고 했나. 역시 사실이로군. 김진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나한테 보여주게. 그 모습을. 그러면 은자 100냥을 주지. 100냥이요? 서기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냥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어떤가?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닌가? 김진사가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여주면 되네. 자네도 부자가 되고 나도 구경하고 둘 다 좋지 않나? 서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0냥. 그 돈이면 낡은 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월선에게 좋은 옷도 사줄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일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조롱도 듣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약속을. 서기는 월선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제 모습을 남에게 자랑하면 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서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 아내는 그런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어이구, 이 고집쟁이야. 김진사가 혀를 찼습니다. 좋네. 그럼 은자 150냥. 이게 내 마지막 제안이네. 150냥. 서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생각해보게. 자네가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야. 김진사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리고 말이지. 아내한테는 비밀로 하면 되지 않나? 모르면 그만 아닌가? 그건 한 번만 보여주면 돼. 딱 한 번. 그러면 자네 인생이 바뀌네. 서기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면. 월선도 모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돈으로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어떤가, 서기? 김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기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그래. 역시 현명한 선택이야. 김진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밤 자네 집으로 가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네. 서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내가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서기는 월선에게로 돌아갔어요. 월선, 이제 가시다. 네. 두 사람은 조용히 잔치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월선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여느 때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서기 씨, 오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소. 서기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밤은 깊어갔고 서기의 불안도 함께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밤, 김진사가 약속대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서기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밭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김진사와의 약속이 떠올랐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150냥이라는 거금도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월선은 여느 때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서기 씨,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아니요, 괜찮소. 서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서기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김진사다. 누구세요? 월선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마을 사람일 거요. 내가 나가보겠소. 서기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대문 앞에는 김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왔네, 서기. 김진사가 조용히 웃었어요. 어서 들어가세. 보여주게. 김진사 어른. 서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거절하면. 하지만 김진사가 은자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150냥이네. 약속했지?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들어오시지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선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을 받은 그 모습은 정말 선녀 같았지요. 김진사는 숨을 죽이고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럴 수가. 김진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월선이 돌아보았습니다. 서기와 김진사의 모습을 본 순간 월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기 씨?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월선 나. 서기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이 금기를 어겼군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보여주셨군요. 남에게. 월선. 아니요. 나는. 서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월선의 몸에서 하얀 빛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월선. 서기가 달려가 월선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은 허공만 스쳤습니다. 월선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서기 씨,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월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당신이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서기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시오. 하지만 월선의 모습은 이미 거의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것이 월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휙. 하얀 연기처럼 흩어지더니 월선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월선아. 서기는 허공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지요. 김진사는 그 광경에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이게 무슨 귀신인가? 나가시오. 당장 나가시오. 서기가 김진사를 밀쳤습니다. 150냥 같은 건 필요 없소. 나가시오. 김진사는 은자 주머니를 땅에 내던지고 황급히 도망쳤어요. 서기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월선. 내가 뭘 한 거야? 서기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낮의 모습으로도 밤의 모습으로도. 집은 텅 비었고 서기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지요. 서기 아내가 달아났대. 그럴 줄 알았어. 저런 남편이랑 누가 살겠어? 김진사가 미녀를 봤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래? 정신 나간 소리지 뭐. 둘 다 미쳤나 봐.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돈 때문에 아내를 잃었어. 서기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밤마다 월선을 찾아 산을 헤맸어요. 월선, 어디 있소? 제발 나타나 주시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기는 점점 야위어 갔지요. 밭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기는 마을 뒷산 깊숙이 들어갔어요. 달빛도 닿지 않는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월선. 서기는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나쁜 놈이요.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빛은 깊고 맑았지요.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자라네. 노인이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 소중한 것을 잃었구나. 네, 제 아내를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 서기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치는 법이지. 하지만 노인이 서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아직 늦지 않았네. 정말입니까? 서기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게야. 노인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100일 동안 이 산에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네. 단 한 끼도 먹지 말고 오직 물만 마시며 참회해야 해. 100일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인이 서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네. 사랑이 무엇인지, 외모 때문에 사랑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것인가? 서기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생각해보게. 100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게나.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결심했어요. 100일. 견뎌내겠어. 월선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다음 날부터 서기는 산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물만 마시며 버텼어요. 배는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20날이 지나자 몸이 비틀거렸어요. 서기는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일어섰습니다. 월선. 기다려줘. 30날 40날. 서기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요.
50날이 되었을 때 서기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어요. 서기 씨. 월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월선?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70날, 80날. 서기는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90날째 되는 날. 서기는 나무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도 거의 없었어요. 9날만. 9날만 더. 99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서기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안 되겠어. 이대로는. 죽겠어. 서기는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기의 머릿속에 월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낮의 모습. 그 추한 모습이 아니라 월선이 환하게 웃던 모습. 밭에서 함께 일하던 모습. 저녁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아. 서기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월선의 외모가 아니라 월선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야. 아름다워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월선이어서 사랑했던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외모가 무슨 상관이람. 낮이든 밤이든 그냥 월선이면 되는 거였어. 서기는 그제야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월선. 이제 알았소.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소. 서기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소. 그냥 당신이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서기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아침. 서기는 눈을 떴습니다. 살아있네.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서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100일. 다 채웠다. 그때였습니다. 서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는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그곳에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서기는 눈을 의심했어요. 월선. 정말. 당신이요? 서기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딛다가 멈칫했어요. 월선의 모습을 본 순간 서기는 숨을 죽였습니다. 월선은 낮의 모습이었거든요. 얼굴 가득한 검은 점, 구부정한 등 절뚝이는 걸음걸이. 그 추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서기는 한순간 망설였어요. 왜 낮의 모습이지? 저주가 풀리지 않은 건가? 하지만 서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월선. 서기는 달려가 월선을 꽉 껴안았어요. 돌아와줘서 고맙소. 월선은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요? 서기가 월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내 아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눈물이 서기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오. 그동안 내가 너무 어리석었소. 서기 씨, 나는 당신의 외모를 사랑한 게 아니었소. 당신이라는 사람을, 당신의 마음을 사랑한 거였소. 서기는 월선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밭에서 함께 일하던 당신, 저녁에 웃어주던 당신, 나를 믿어주던 당신. 그 모든 게 당신이었소. 낮이든 밤이든 아름답든 추하든 그냥 당신이면 돼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소. 월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심이요. 이것보다 더 진심일 수 없어. 바로 그 순간 월선의 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지요. 서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월선의 모습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얼굴에 검은 점들이 사라졌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이 펴졌어요. 절뚝이던 다리도 곧게 펴졌지요. 빛이 사라지자 그곳에는 아름다운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밤에 보던 그 모습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반짝였으며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저주가 풀렸어요. 월선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저주를 풀었어요. 서기는 그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름답구려. 감사해요. 아니, 당신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었소. 서기가 월선의 가슴 위를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진짜 아름다움은 여기 있소. 당신의 마음속에. 월선은 서기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서기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월선. 두 사람은 꽉 껴안았습니다. 산속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기와 월선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 여자가 서기 아내라고.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뭘 본 거지? 김진사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월선, 이제 우리 집으로 갑시다. 예, 서기 씨.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걸어갔어요. 비록 집은 여전히 낡았고 논밭은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기는 밭을 열심히 일궜고 월선은 집안을 돌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월선의 아름다움에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씨에 감동했지요. 서기 아내 정말 착하더라.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약도 발라주고 나한테도 음식을 나눠줬어. 겉모습만 봤던 우리가 부끄럽네. 어느 날 김진사가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어요. 서기 미안하네. 내가 욕심을 부렸어. 괜찮습니다, 김진사 어른. 서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김진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서기와 월선에게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지요. 세월이 흘러 서기와 월선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세요. 호호, 그래. 서기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옛날 옛적의 말이다. 서기는 자신과 월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물론 조금은 각색해서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주 특별한 처녀를 만났단다. 특별해요? 그래. 낮에는 보통 사람 같았지만 밤에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우와. 하지만 할아버지는 깨달았단다.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는 걸. 서기는 월선을 바라보았어요. 월선도 서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는 거야. 서기가 손주의 가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란다. 우와. 할아버지 멋져요. 손주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지. 서기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희들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거라. 마음을 보는 게야. 네, 할아버지. 해가 저물었습니다. 손주들이 돌아가고 서기와 월선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기 씨. 왜 그러시오, 여보? 후회는 없으세요? 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저 같은 사람과 평생을 살아온 것을요. 서기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후회라니.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소.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소. 서기는 월선을 꽉 껴안았습니다. 사랑하오 월선. 저도 사랑해요, 서기 씨.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어요. 서기는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월선이 처음 달빛 아래 서 있던 그날. 월선, 혹시 지금도 달빛 아래 서면 더 아름다워지시오? 서기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월선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왜요? 당신이 저를 아름답게 봐주시니까요. 언제나.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꽉 잡고 함께 달을 바라보았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화려한 외모에 있을까요? 아니면 값비싼 옷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서기는 욕심을 부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진심을 깨닫고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